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뇌 증례를 먼저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6년 전에 심장 이식을 받은 남성이 체스트 디스컴포트로 내원하여 시행한 CT입니다. 복강 전체에 페리토니얼 라인 및 메센테릭 라인이 두꺼워지고 팻 플레인이 오블리터레이션 되어 보이며 이로 인해 스몰 바울이 픽스된 듯한 소견을 보입니다. 센트럴 업도멘의 시리얼 이미지를 보면 메센테릭 티크닝으로 인해 팻 플레인이 오블리터레이션 되어 있고 메센테리와 스몰 바울이 뭉쳐져 있는 듯해 보입니다. 코로나 리포메이션 영상에서도 디퓨즈 페리토니얼 디지즈를 시사하는 소견이 관찰되는데 아사이티스는 보이지 않습니다. 스크로싱 페리토나이티스나 TB 페리토나이티스 또는 프라이머리 페리토니얼 카시노마 등을 의심하고 페리토니얼 바이옵시를 시행하여 에피셀리오이드 타입의 말리그넌트 메소셀리오마가 진단되었습니다. 아사이티스가 거의 없는 드라이 타입 MPM의 예입니다. 두 번째 증례입니다. 16세 소녀의 CT에서 많은 양의 아사이티스가 보이나 페리토니얼 티크닝이나 오멘탈 키킹은 현저하지 않습니다. 페리토니얼 카시노마토시스나 튜버클로시스 페리토나이티스, 페리토니얼 메소셀리오마를 감별하였습니다. 다그노스틱 라파로스코피를 시행하여 말리그넌트 메소셀리오마가 진단되었습니다. 코로날 영상을 보면 아사이티스가 현저하여 웻 타입의 MPM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솔리드 포션은 현저하지 않고 아사이티스만 프리도미넌트한 것은 MPM에서 비교적 페이버러블한 프로그노스틱 사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개월까지만 팔로업 되어 있는데 뚜렷한 병변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키모테라피 메인티넌스 중에 있습니다. 영 에이지인 것도 비교적 프로그노시스가 좋은 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증례입니다. 27년 전에 서비칼 캔서로 레디에이션 트리트먼트를 받은 여성의 CT입니다. 메센테리에 포칼 스클로틱 리전이 있으며 스몰 바울의 하이퍼 인핸싱 월 티크닝, 펠비스에 스몰 어마운트의 아사이티스와 페리토니얼 티크닝이 보입니다. 코로날 영상에서 스몰 바울의 세그먼탈 월 티크닝이 좀 더 잘 관찰되고 메센테리 패스 트렌딩, 로큘레이티드 플루이드, 포칼 스크로틱 리전도 보입니다. 레디에이션 엔테로티스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1년 후에 팔로우한 영상에서 많은 양의 아사이티스와 디퓨스 페리토니얼 티크닝 및 오멘탈 케이킹이 새로 발현되었습니다. 이전에 보였던 메센테리 포칼 스크로틱 리전은 변화없이 관찰됩니다. 서빅스 캔서에 의한 페리토니얼 캔서 또는 프라이머리 페리토니얼 카시노마토시스로 생각하고 펠리에티브 키모세라피를 시행하였습니다. 아사이티스를 컨트롤하기 위해 페리토니얼 캐티터리제이션을 한 후에 시행한 CT에서 페리토니움과 메센테릭 라인의 디퓨즈 티크닝이 더 현저하게 관찰되며 메센테리를 따라 튜머 인필트레이션이 보입니다. 메센테릭 튜머 인필트레이션과 티크닝으로 인해 바울이 디스토션 되거나 뭉쳐져 있고 파셜 옵스트럭션도 의심되는데 이와 같은 소견은 말리건트 페리토니얼 메소셀리오마에서 푸어 프로노스틱 사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디벌킹 오퍼레이션을 시행하고 말리건트 페리토니얼 메소셀리오마가 진단되었으나 얼리 포스터 피리드에 사망하였습니다. 네 번째 케이스입니다. 팔퍼블 매스로 내원한 환자입니다. LLQ 업더맨에 콜론에 붙어있는 로빌레이티드 매스가 관찰되어 쥐스트 등을 감별하였습니다. 수술에서는 디센딩 콜론을 침범하는 로컬라이즈 타입의 메소셀리오마가 진단되었습니다. 이후 팔로업이 없는 상태입니다. 로컬라이즈 타입의 MPM은 디퓨즈 타입보다 예후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말리그넌트 페리토니얼 메소셀리오마는 새로 진단되는 메소셀리오마의 약 15 내지 25% 정도를 차지하며 세계적으로 연간 2,500케이스 정도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아스베스토스 익스포저는 약 3분의 1 정도에서만 확인되어 플루랄 메소셀리오마보다는 그 빈도가 적습니다. 레디에이션이나 롱스탠딩 페리토니얼 이리테이션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MPM은 플루랄 리전과 달리 남녀비가 비슷하고 여성에서 발생한 경우 아스베스토스와 관련성이 적고 영과 에이지에서 비교적 예후가 좋은 편입니다. 세 가지 히스톨로직 타입이 있는데
에피셀리오이드 타입이 가장 많고 예후가 좋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메디안 오버올 서바이벌이 6개월에서 1년밖에 되지 않는 예후가 매우 불량한 암종입니다. NPM의 영상 패턴은 Localized, Diffuse Infiltrative, Multifocal Nodular 패턴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다양한 정도의 오멘탈 케이킹이나 페리토니얼 또는 메센테릭 티크닝 및 아사이티스를 동반하는데 칼시피케이션이나 리버 또는 익스트라업도미널 메타스타시스는 드문 편이고 림파드노패시도 적은 편이나 림파드노패시가 있으면 예후가 불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상 소견은 GI 트랙트나 오바리에서 유래한 카시노마토시스, TB 페리토나이티스, 프라이머리 페리토니아 카시노마, 림포마토시스와 구분이 어려울 수 있어 조직 검사로 확진되어야 합니다. 영상 검사의 역할은 NPM의 진단보다는 영상 패턴, 익스텐트, 그리고 2차적인 컴플리케이션을 평가하는 데 있겠습니다. NPM의 모비디티와 모텔리티는 복강 내의 튜머 버든에 의한 로컬 이펙트에 영향을 받으며 튜머 버든의 정도는 사이토리덕티브 서저리 및 하이퍼더믹 인트라페리토니얼 키모세라피의 가능성과 치료 후 예후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인자입니다. 수술 시에 유관적으로 페리토니얼 카시노마토시스의 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사용되기도 하는데 CT가 이들 지표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이 알려진 페리토니얼 캔서 인덱스는 슈가베이커 등에 의해 제안된 방법입니다. 복강을 9개로 나눈 구역 및 제주놈의 상부 및 하부, 일륨의 상부 및 하부를 포함하여 총 13개 구역에 대하여 튜머를 평가하는데 튜머가 없으면 0점, 0.5cm 미만의 병변이 있으면 1점, 5cm 미만의 병변이 있으면 2점, 그보다 큰 병변이 있으면 3점을 줍니다. 최대 값은 39이고 PCI가 29 이상인 것은 Poor Prognosis 사인이 됩니다. Simplified Peritoneal Cancer Index는 네덜란드 캔서 인스티튜트에서 앞의 방식을 약간 단순화한 것입니다. 복강을 7개의 구역으로 나누고 각각에 대하여 0에서 3점의 점수를 부여하여 총점은 21점이 됩니다. 12보다 클 경우 포스트오퍼레이티브 컴플리케이션이 높아지고 모비디티 및 모탈리티 레이트가 현저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세븐 리전 카운트는 심플리파이드 인덱스에서 정의한 7개의 구역에 대하여 병변이 있는 구역의 숫자만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6개 이상의 구역이 침범된 경우 콤바인드 트리트먼트의 컨트라인디케이션이 됩니다. 프로그노시스와 관련하여 몇 가지의 favorable 및 unfavorable CT 소견을 들 수 있습니다. favorable한 소견은 소프티슈 매스는 거의 없이 아사이티스만 있으면서 스몰 바울과 메세테리는 정상인 경우입니다. unfavorable한 소견은 아사이티스가 없는 경우, 하이드로유레터가 있는 경우, 림파드노패시, 5cm 이상의 큰 종괴가 레스 오멘툼이나 서파일로릭 또는 제주널 리전에 있는 경우, 라지 엔티퓨스 노들라 티크닝 등을 들 수 있고, 특히 메센테릭 클럼핑 등에 의한 바울 옵스트럭션이 있는 경우 심각한 소견으로 간주됩니다. 지금부터는 2으로 3년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적 베터 서바이벌을 보인 경우와 포어 서바이벌을 보인 경우의 영상 소견을 보겠습니다. 싱글 노들라 매스로 나타난 로컬라이즈 패턴의 예입니다. R6 페인으로 검사받은 57세 남성의 CT입니다. 라이트 서브 헤파틱 에어리아에 인터널 네크로시스를 동반한 싱글 매스로 발견된 경우입니다. 수술로 바이페이직 타입의 말리건트 메소셀리오마가 진단되었습니다. 수술 후 3년 10개월까지 팔로업이 되었지만 마지막 CT에서는 리커런트 튜머가 복강의 전 구역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스몰 바울의 아나토미컬 디스토션이 보이는데 이는 특히 불길한 소견으로 간주됩니다. 이번에는 멀티노듈라 리전이었으나 숫자가 한정적이었던 경우입니다. 배꼽 주변에 만져지는 결절이 있어 시행한 CT입니다. 배꼽 주변 결절 외에 라이트 서브프레닝 및 펠빅 캐비티에 노들라 리전이 관찰됩니다.
수술로 에피셀리오디 타입의 말리그넌트 메소셀리오마가 진단되었습니다. 수술 후 멀티포컬 리커런스가 있으나 6년째까지 케모세라피로 메인티넌스 중에 있습니다. 비록 리커는 하였으나 멀티노듈라인 경우도 수술로 제거할 수 있는 정도이면 비교적 장기 생존을 기대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사이티스가 있는 웻 타입이면서 노듈의 크기가 비교적 작은 경우입니다. 아사이티스는 많으나 페리토니움이나 메센테릭 시크닝은 현재 하지 않고 뚜렷한 노듈라 매스도 보이지 않았으나 마일드 림파드노패스를 동반하였던 경우입니다. 코로날 비유에서도 아사이티스 외에 현저한 매스는 보이지 않으나 림프노드의 마일드 인라지먼트가 관찰됩니다. 키모테라피 후에 사이토 리덕티브 서저리와 하이퍼더믹 인트라페리토니얼 키모테라피를 시행하였습니다. 수술 후 5년째까지 프로그레션 없이 메인티넌스 중에 있습니다. 림파드노패시는 MPM에는 비교적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푸어 프로그노스틱 사인으로도 알려져 있으나 이 증례에서는 특별한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아사이티스와 오멘탈 케이킹은 있으나 솔리드 노듈은 없었던 경우입니다. 많은 양의 아사이티스가 있고 오멘탈 케이킹이 뚜렷하게 관찰되나 솔리드 노듈은 보이지 않습니다. 코로날 비유에서도 오멘탈 리전이 보이나 메센테릭 인필트레이션이나 바울 디스토션 등의 소견은 보이지 않습니다. CRS 및 하이팩 치료를 통해 에피셀리오이드 타입의 MPM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수술 후 3년째인 최근까지 프로그레션 없이 키모세라피 메인티넌스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서바이벌이 비교적 좋지 않았던 경우입니다. 수많은 솔리드 노듈이 있었던 경우를 보겠습니다. abdominal 페인으로 시행한 CT에서 많은 수의 병변이 관찰됩니다. 웻 타입은 abdominal 디스텐션이 주 증상인 경우가 많고 드라이 타입은 페인이 주 증상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코로나 리포메이션에서도 수많은 크고 작은 결절이 보이는데 특히 LUQ abdomen의 매스는 크기도 크고 주변의 재진원과 분리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라파로스코피 바이옵시로 MPM을 진단하였으나 모든 병변을 제거할 수는 없었습니다. 1년 반째인 마지막 CT에서 복강을 거의 리플레이스하는 크고 수많은 결절이 보이며 바울 인베이전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abdominal 디스텐션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입니다. 많은 양의 아사이티스를 동반한 웻 타입의 경우이고 수많은 결절이 복강의 전 구역에 퍼져 있습니다. 바이옵시만 가능하였습니다. 수술 후 3개월까지만 팔로업이 되어 있습니다. 틱, 솔리드 인필트레이티브 혹은 플레이크-라이크 매스를 보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아사이티스가 거의 없는 드라이 타입의 MPM입니다. 두꺼운 솔리드 인필트레이티브 매스가 광범위하게 관찰되고 메센테리 인필트레이션도 관찰됩니다. 수술 후 서포티브 케어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사망하였습니다. 비슷한 증례인데 아사이티스를 동반한 경우입니다. 틱 솔리드 인필트레이티브 매스로 메센테릭 디스토션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디버킹 서저리만 가능하였습니다. 수술 후 3개월까지만 팔로업이 가능하였던 경우이고 마지막 CT에서 인캡슐레이트된 바울이 보입니다. 진단 당시부터 메센테리 또는 바울의 디스토션을 동반하였던 경우를 보겠습니다. 웻 타입이면서 라지 매스와 함께 메센테릭 디스토션과 바울 디스텐션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디버킹 서저리만 가능하였습니다. 수술 후 6개월까지만 팔로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증례는 웻 타입이면서 오멘탈 케이킹과 함께 메센테릭 인필트레이션과 바울의 포스티리어 픽세이션이 있는 경우입니다. 5개월 후 메센테릭 인필트레이션이 더욱 심하게 진행되어 인테스티널 옵스트럭션이 초래되었고 더 이상 팔로업이 없습니다. 다음은 발견 당시에 인테스티널 옵스트럭션이 동반되어 있던 경우입니다. 2개월 후에도 인테스티널 옵스트럭션이 남아있고 바울이 픽스된 양상이며 더 이상 팔로업이 불가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소견은 심한 편이었으나 이뮤노세라피로 효과가 있었던 경우를 보겠습니다. 광범위한 페리토니알 리전과 라지 매스가 관찰됩니다. 수술은 불가능하였고 라파로스코피 바이옵시로 MPM이 진단된 후 키모세라피를 시행하였습니다. 5개월 후까지는 프로그레션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후 이뮤노세라피를 시작하여 1년째에는 상당한 정도의 리스판스를 보이고 임상 증상도 좋아져서 메인티넌스 중에 있습니다. 향후 치료 방법이 더 향상되면 그에 따라 페이버러블 사인과 언페이버러블 사인이 달라질 것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말리그넌트 페리토니얼 메소셀리오마에서 CT 검사는 로컬라이즈 또는 디퓨즈 타입의 이미징 패턴을 결정하고 페리토니얼 튜머 버든의 퀀티티브 어세스먼트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예후가 비교적 좋은 소견과 불길한 소견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